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매주 금요일 밤 11시 주식보안관 필승 정필승입니다. 네, 여러분 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2주 만에 찾아뵙죠. 날씨가요 굉장히 많이 더워졌습니다. 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기예보에서 무려 33도까지 올라간다더라라고 하면서도 일기예보가 나왔습니다. 내일 엄청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들 항상 건강 관리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수분 보충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물이더라고요. 물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막 그 건강 검진도 이렇게 좀 받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물이다. 물을 많이 드십시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수분 보충 꾸준히 잘 하시고 어떻게 밖에 외출 나가시더라도 항상 물 딱딱 챙기셔가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주 만에 찾아뵙는데 그동안 뭐 많은 우리나라 증시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변동성도 어마무시한 그런 또 시장이었습니다. 그죠? 엄청났어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이제 막 보고 있는데 야, 이게 어떻게 시장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 정말 말도 안 된다. 정말 막 이렇게 정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아마 포모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아마 거의 대부분 다 포모이실 겁니다. 그런데 일단 좀 더 힘내시고 반드시 또 코스닥 장세 돌아오고 중소형주 장세 돌아오니까 여러분들 항상 홀딩 전략 아직까지는 투매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종전도 아직 남았잖아요. 종전 협상 됐습니다 하면 그냥 그대로 빠바방 하고 올라갈 겁니다.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4일 연속 빠지고 있는데 그 고점 대비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 한 마이너스 한 10%, 11% 정도 빠졌으니까요. 그렇게 보인다면은 지금 어느 정도 또 과매도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고 ADR로 봤을 때도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때 그 시국만큼 지금 빠져 있습니다. ADR이 굉장히 지금 바닥권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들에 있었을 때 지금 투매하면 안 된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시고 바로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식 보안관 필승 정필승. 시장의 무법지대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지킨다라는 거죠.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제가 이제 이번 그 개편을 하면서 주식보안관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선사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주식보안관으로서 여러분들 참 잘 계속 수익 날 수 있게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거 계속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장이 녹록하지가 않은 상황이네요. 어찌됐든 힘내서 같이 함께 또 보시죠. 자, 오늘 시장 어떠셨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은요. 젠슨 황이 그냥 다 하셨어요. 젠슨 황이 다 하셨습니다. 예. 우리 엔비디아 젠슨 황님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방한을 하는데 그 방안에서 뭡니까? 이름을 딱 적혀 있죠. LG그룹의 구광모 회장님과 함께 만난다. 이 얘기하면서 또 그와 관련된 뭐 전장 AI, 피지컬 AI, 뭐 데이터 솔루션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오늘 대형주들만 움직였습니다. 코스피 내에서 대형주들 사이에서도 차별화 장세였어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다라는 건데 한번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슨왕 한국 찾아 LG 회동 제2의 깐부 될 거냐 이거죠. 깐부 치킨에서 저번에 드셔가지고 깐부 이렇게 된 건데 이번에는 어디에서 치킨을 드실까요? 그죠? 어디에서 과연 치킨을 드실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슨왕 CEO는 방한 기간 구광모 LG그룹 회장과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피지컬 AI 분야를 중심으로 양사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기존의 LG전자와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협력 외에도 LG AI 연구원, 엑사원을 비롯한 LG 이노텍, 그다음에 LG U+, 이러한 계열사들과의 협력 방안도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거지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 LG가 오늘 전반적으로 LG그룹이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LG전자에서 이번에 나왔던 올해 이제 공개가 됐던 클로이드죠. 클로이드. 거기에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하는 아이자. 요거와 관련이 된 건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엔비디아는 이 두뇌와 신경은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드웨어와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 이제 열 관리도 LG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또 액침 냉각의 대장이지 않습니까? 열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LG전자가 하드웨어를 굉장히 잘 만들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충분하다. 지금 원래 예전에는 전자 하면은 금성전자였잖아요. 럭키 금성 그게 이제 LG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1위가 됐지만 어찌됐든 LG전자의 그 오래된 그 노하우와 그 연구 그러한 성과들은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해서 과거에 얼마 전에 이제 엔비디아 그 젠슨 황의 따님분과 그다음에 LG전자 사장분이 만나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어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젠슨 황 그리고 구강모 회장님 이렇게 총수들이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더 급등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피지컬 AI와 관련돼서 LG그룹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LG그룹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어요. 뭐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통신, 그죠? U+, 통신, 배터리는 뭐 LG 엔솔이라든지 LG 화학, 그다음에 클라우드는 LG CNS, 그다음에 우리 눈이라고 하죠. LG 디스플레이 또는 LG 이노텍, 그죠? 카메라 모듈부터 해서 라이다 뭐 이런 센서까지 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그렇게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거는 LG가 유력합니다. 그런데 현대차 그룹도 굉장하죠, 그죠? 현대차 그룹은 조금 이제 아쉬운 게 배터리가 조금 약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수직 계열화하기에는 그 부분이 조금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 뭐 전방위적으로 일단은 우리나라 로봇 대장주는 일단은 현대차 그룹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오늘 현대 오토 에버나 현대 모비스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좋죠.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데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좀 빨리 넘겨드려야 됩니다. 오늘 빨리 넘겨드려야 돼서 조금 요거 캡처를 좀 빨리 한 건데 어찌됐든 아침 시작하자마자 그냥 프리마켓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보시면요. 자 SK와 삼성전자는 네 여전히 그렇죠.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SK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어찌됐든 네,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삼성전기가 있고요. LG전자, 이거는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초반에 이거를 캡처를 뜬 거라서. 자, 그다음에 네이버가 오늘 갑자기 이야하 네이버도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왁 들어올리죠, 그죠? 클라우드. 그쪽 다 올라갔습니다. 오늘 SI 시스템 통합 뭐 이런 거 전부 다 올라갔어요. 자, 현대차 있죠. LG 이노텍 있죠. LG CNS 상한가 가고 LG전자 상한가 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뭡니까? 삼성 SDS도 엄청나게 올라가서 거의 뭐 상한가를 갈랑말랑 막 했었어요. 예. 자,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 삼성 SDI, LG 디스플레이, LG 에너지 솔루션, LG 지주사 이렇게 LG, 현대, 삼성이 날아다녔습니다. 오늘이요. 모든 시장의 돈을 싹 빨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코스닥이 장중에 마이너스 4%까지 밀렸죠. 포모가 당연히 오죠, 여러분. 포모가 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또 6월 달 되면 우리가 또 국민성장펀드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10월에 코스닥 승강제도 있고요. 전방위적으로 뭐 오늘 연기금 관련된 뉴스도 나왔죠. 국민연금 관련된 뉴스도 나와서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더 늘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수급이 형세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초반에 제가 이제 캡처를 뜬 건데요. 자, 보시면요. LG CNS 오늘 상한가를 제일 먼저 찍었습니다. LG CNS 상위로다. 이미 수급이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제 최근에 시가총액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현재의 주가 곱하기 발행된 주식 수를 곱하면 시가총액이잖아요. 그죠? 예. 이 시가총액이 20조, 40조 하는 이런 큰 종목들이요. 상한가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마켓 위너에서 똑같이 HTS 켜놓고 그냥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과거처럼 뭐 삼성전자 3%가 상한가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시장이 되어버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실적과 정말 성장 가능성,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만 움직여버리는 그런 시장이 돼버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가는 놈만 간다. 약간 이거예요. 가는 놈만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시가총액이 크니까 탄력성이 둔할 거 이제 없다니까요. 제가 수요일에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오토에버, LG CNS, LG 이노텍 들고 나와가지고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예, 상한가 간다. 20%, 15%, 18%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버젓이 드러나 버렸죠. 그죠? 예. 자, 이미 수급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보시면은 여기 기준봉이 이렇게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장대 양봉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그죠? 여기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여기가 이제 파동을 봤을 때 1파 그다음에 여기 라인까지 이제 밀어주죠. 눌림목 주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데 직전 여기 이 라인을 여기서부터 깨 부셨습니다. 그러니까 LG CNS가요. 제가 이거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마켓 디너에서 요때 말씀드렸어요. 이때 이 중심가부터 LG CNS 보셔야 됩니다 했는데 정확하게 중심가까지 내려와 주고 나서 오늘 상한가가 갔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준비 스타트를 끊어 놓으려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제가 마켓 디너에서 편입했던 종목입니다. 나이스! 갔죠. 상한가 갔습니다. 예. 제가 편입했던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매수가 된 건데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자, 이것도 보시면요. 똑같아요. 요렇게 해서 이미 예전에도 그 LG전자 같은 경우는 기준봉을 막 발생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때도 보면은 기준봉이에요, 이거. 이 기준봉의 종가 부근에서부터 원래 저는 매수를 시작을 한다. 비중을 1, 2, 4로 해가지고 매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잡은 겁니다. 이게 빵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눌림인데 여기 종가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사는 거예요. 원래는. 얘가 기준이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상을 갔어요. 상을. 그러니까요. LG전자가 상한가 갔대. 막 이런 난리가 났잖아요. LG전자가 상한가 갔대. 오늘 또 갔습니다. 월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상한가 갔는데 월요일은. 당분간은 젠스랑이 우리 구강모 회장님과 어떤 얘기가 나와서 뭐 계약권 같은 건 아닐 겁니다. 다만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일 거기 때문에 그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재료가 그때 되면 또 소멸이 조금 되겠죠. 그때까지는 뭡니까? 좀 강할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아마 제가 알기로는 4일쯤에 오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재료가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공략했냐? 이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마켓 디너에서 잡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가 부가 왜 여기 기준봉 이 기준봉에 상한가 갔던 이 기준봉에 종가에서 지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가에서 매수입니다. 물론 분할 매수하면 됐죠. 원래는 이렇게 종가에서 사고 중심가에서 사고 종가에서 한번 사고 이건 완전 땡큐였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수익률 대결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가에서 사십시오 했는데 종가에 정확하게 사줬어요. 어제. 예, 종가에 사줬어요. 이게 오늘 상한가를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시작이죠. 이제는 조금 더 가겠죠. 그죠? 더 갈 수 있어요. 홀딩입니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도 똑같이 마켓 디너 수요일에 똑같이 설명드렸는데 보시면은 이때 말씀드렸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이날 말씀드렸어요. 이날. 뭐냐면 얘가 기준봉이에요. 얘가 기준봉이에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많이 올라가면서 100만 원을 뚫어버렸단 말이에요. 황제주 등극 이랬단 말이에요. LG 이노텍이. 여기 중심가에서부터 삽니다라고 했어요. 한번 돌려보십시오. 이번 주 수요일 거. 마켓 디너 한번 보십시오. 중심가에서 삽니다. 그러면 됩니다. 했어요. 중심가 오늘 어떻게 됐어요? 28%까지 막 급등하고 이랬었어요. 그죠? 이게 왜 이래요, 여러분? 이게 전부 피지컬 AI죠. 피지컬 AI. PAI. 피지컬 AI. 로봇이잖아요. 그죠? 예. 클로이드와 아이작. 두뇌와 하드웨어의 만남. 엔비디아와 LG와의 만남.
구강모 회장님과 젠슨왕의 만남. 그 만남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간 거고 수급이 형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LG가 가장 많이 갔기 때문에 LG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예요. 오늘 LG 디스플레이도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마켓 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렸어요. 이게 오늘 이제 제 편입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제 편입 종목인데 그래요. 아까 전에 마켓 위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항상 보실 때는 저항을 볼 때는 여기 음봉에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음봉의 시가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저항을 본다 할 때는 이 양봉의 종가를 봐야 돼요. 양봉의 종가. 양봉의 종가를 봐야 된다고요. 양봉의 종가를 봐야 된다고요. 이 종가를요. 얘가 오늘 뚫어 올렸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어 올렸어요. 이게 지금 이게 빨리 캡처했는데 거래량이 더 들어왔어요. 훨씬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저항을 여기 이 저항을 얘가 오늘 뚫어 올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20, 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여기 20이죠. 여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종가 부분은 일단 올라왔고 두 번째 뭐냐면 이 20일 안에 신고가를 달성했냐 종가로 양봉으로 얘가 오늘 달성을 했어요. 신고가예요. 20일 동안. 52주 신고가 말고요. 20일 동안 봤더니 양봉으로 봤을 때 얘가 오늘 신고가 다 뚫어 올렸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 있는 매물대들을 다 소화하고 일단 올려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전에 마켓 위너에서 이걸 편입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단순히 이제 뭡니까? LG 디스플레이가 LCD만은 회사가 아니고 OLED부터 해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눈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짜 뭐 이거예요 또.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까 전에 젠슨왕이 다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즉 LG전자, LG그룹, 현대차그룹, 삼성 이게 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내 주식만 박살이 아니었네. 한국 증시 종목 82%가 하락이다라는 겁니다. 즉 뭐냐? 모두가 현재 포모를 느끼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 포트에 10개 중에 8개는 하락이란 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 포트를 짰는데 뭐 코스닥도 사고 뭐 했어요. 뭐 코스닥 전부 다 샀던 분들은 뭐 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10개 중에 8개가 하락이란 소리입니다. 포모 오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거다. 자, 보니까 코스피가 한 달 새에 6,600선에서 8,100선으로 얼마가 올라갔어요? 24%가 한 달 만에 올라갔습니다. 즉 코스피가요. 올해 90%가 올라갔어요. 네. 근데 코스닥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철저한 차별화 장세입니다. 자, 그래서 삼전닉스가 다 했다라는 거예요. 삼전닉스. 즉 우리나라에 상장된 종목 10개 중에 8개가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락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굉장한 포모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 철저하게 뭐다? 그 레버리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 ETF 이런 거 나와가지고 수급이 막 변동성이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으로 계속 수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에 보시면 코스피랑 코스닥이 총 몇 개냐면 2,764개입니다. 이 가운데의 82%가 즉 2,276개의 종목이 하락을 했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2,764종목 중에 2,276개의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5월 한 달.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거래일이. 네, 그 정도로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중에서 상승 종목이에요. 378개밖에 안 돼요. 오늘도 상승 종목 수 대비 하락 종목 수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죠, 그죠? 네. 보합은 110개.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948개 중에서 784개의 종목이 하락했다. 즉 무슨 말이냐? 코스피 내에서도 차별화 장세예요. 지금은 오늘은
젠슨왕이 다 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봤던 그러한 종목들 제외하고는 전부 조정이었어요. 전부 조정. 뭐 간혹 MLCC 관련돼서 뭐 코칩이라든지 원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잠깐 반짝 올라오고 나머지는 전부 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조정. 그만큼 힘든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예, 힘든 시장이다.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총 1,816개의 종목, 즉 1,800여 개 중에 1,492개의 종목이 하락을 했답니다. 이게 힘들죠, 그죠? 예, 이러한 시장이 됐어요. 철저하게 반도체와 대형주가 지수 상승을 극소수 이끌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죠. 자, SK 하이닉스 지수가요. 한국거래소에서 KRX에서 거래소가 77.17% 급등을 했어요. 한국거래소에서. KRX 정부 이런 300 이런 보면 전부 다 상승이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중소형주들 내수업종 있죠. 중소형주랑 이거 KRX 중형 9% 빠졌고요. 소형주들 마이너스 11% 빠졌고 초소형주들 시가총액 500억 안 되는 종목들 그런 거 11.54% 빠졌습니다. SK 하이닉스가 77% 가고 그다음에 뭐 대형주들 막 28% 가고 반도체들 28% 갈 때 중소형주들 다 빠졌다는 소리예요. 한 달 동안.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죠? 왜 그러겠어요? 왜? 어제 또 변동성을 크게 가진 관계 있죠. 바로 금리 부분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입니까, 여러분? 일단 전쟁이죠. 지금 현재 전쟁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종전을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유가도 조금씩 80달러대로 내려오고 좋은 분위기입니다만 뭐 개중에 또 이란과 미국 간에 또 서로 간에 좀 약간의 조금 또 싸움이 좀 있고 그죠? 때려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서로가. 그런 좀 노이즈들도 좀 아직까지 발생합니다, 그죠? 그런 시장인데 결국에는 종전이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종전이 돼서 유가가 다시 70달러까지 내려와 주고 그래야 금리도 조금 안정이 되는데 여러모로 어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은행이요. 기준금리 2.5%로 8연속 동결을 했어요. 물가 상승 고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조입니다, 기조.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 총재께서 신임 총재께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체 또 금리가 낮기도 낮지만 올려야 될 필요성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사회를 좀 내부적으로 좀 보자면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B2가 많죠. 즉 연끌 하시는 분도 많아요. 즉 부동산에 연결하셨던 분도 많고 최근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B2 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무튼 금리 인상하게 되면 엄청나게 피해 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하셨죠.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 물가 상승, 즉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금리 동결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풀이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해서 2024년 7월에 1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해되시죠? 즉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그게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PI, CPI 굉장히 중요하게 또 보잖아요. 그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지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죠. 전방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그죠? 어제 이제 또 발표가 됐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았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달러 대비 환율이 1,500원이잖아요, 지금. 1,500원. 굉장히 높아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뭐 국채 금리가 올라오고 뭐 그저 올라가니까 뭐야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나라 거 팔고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점점 원화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 약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죠? 이것도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 신 총재님께서 원달러 환율 상승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한 만큼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한 사람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보다 미국이 3.75거든요. 현재 우리나라가 2.5잖아요. 2.5. 그러면 1.25 차이 나죠. 그러니까 원래는 비슷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내리면 안 된다고요. 갭 차이가 더 나면 안 돼요. 사실은 금리 인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나라 약간 좀 방어적으로 금리 인하를 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 8회 연속 동결을 했죠. 더 빼면 안 되니까. 왜? 맞춰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하는 없죠. 동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금리 차이 때문에 결국에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가 나온 만큼 금리 동결, 즉 매파적인 금리 동결이었다라는 거죠. 매파적인 금리 동결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또 얘기가 나왔어요. 언제냐면 대략 3분기 중 한 차례입니다. 그러면 3분기면 9월이죠, 9월. 9월. 9월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금리 인상되면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나죠. 변동성 엄청납니다. 그러면 8월 15일이 뭡니까? 2분기 실적 발표 마지막 날이 8월 15일이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해볼 만하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종목수를 좀 줄여 나가야 되겠죠. 안 그래요? 이거 신호 준 거 아닙니까? 신호 준 거잖아요. 9월 달이라고. 금리 인상. 7월은 일단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7월 달 또 동결일 가능성이 큰데 9월 달에 될 가능성이 전문가가 모두 다 3분기 중 한 번은 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금리 인상 엄청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9월 달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계시더라도 8월 말까지만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어제 또 얘기가 나왔었고 어제 그러면서 장중에 변동성을 또 크게 가져갔습니다. 그죠? 여러모로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쏠림이 되는 시장인데 일단은요, 여러분 뭐 또 10월 달에 뭐 그게 또 있고 하고 그다음에 국민 성장 펀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승강제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하니까 일단은 힘내시고 우리 또 함께 뒤에 한번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 QR코드 나옵니다. QR코드에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요. 제 밴드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 제가 다양한 자료들 올려놓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후반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사칭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 텔레그램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카카오톡 이런 것도 운영하지 않아요. 오로지 저는 이데일리올에서만 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데일리올만 보시면 됩니다. 예, 다른 데서 절대 뭐 여러분들께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절대 그냥 무시하십시오. 무시하시고. 자, 제가 이제 그 무료 방송 있죠?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매일 월요일, 평일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매일 오전 8시 10분부터 약 한 30분 정도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전날 시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봐야 될 그런 섹터라든지 테마, 종목들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니까 많은 분들 또 참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 화요일에는요. 애프터마켓을 오후에 4시 하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오후 5시에 연결해서 또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히든 종목도 말씀드리니까 또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또 바로 후반전 시작을 해보죠. 주식 보안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안관이지 않습니까?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많은 분들께서 좀 마음 아파하시고 그다음에 요거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막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철저하게 본질은 똑같습니다.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금양입니다. 네,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금양. 자, 일단은 금양 사태라고도 불리고 전반적으로 금양에 대한 쇼크이죠. 그렇습니다.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라고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조금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 일단은 뭐 힘내시고요. 자,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대장주 금양의 부침. 장밋빛 전망이 상장 폐지 악몽, 즉 뭐냐? 금양이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 일단 첫 번째 무리한 사업 확장과 그다음에 자금 조달 위기, 전망 뻥튀기 논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도 부산이라는 그 지역 경제에도 파장을 줬다라는 거고 많은 주주분들께서 현재 피해를 봤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뭔가 회사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일단은 보면 한때 2차 전지 대장주였어요, 대장주. 2차 전지 대장주였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요, 9조 원을 넘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9조 원을. 그래서 10조 원까지도 넘보던 그러한 대장주였습니다, 2차 전지에. 결국에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가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매매 이 부분까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아무튼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고요. 자, 그래서 봤더니 일단은 1978년 설립 이후에 발포제와 정밀 화학 제품을 생산해온 금양이 2020년도에 들어가지고 2차 전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관련주 투자 열풍을 이끌었어요. 네, 원래 발포제랑 정밀 화학 제품 만들던 회사인데 2차 전지로 사업을 다각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에 금양 주가가요 19만 4천 원이었습니다.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회사 시가총액이 10조 원에 육박을 했어요. 그리고 금양의 홍보이사였던 박순혁 씨, 우리가 흔히들 뭐 배터리 아저씨라고 많이 알잖아요, 그죠? 네, 그분께서 이사였는데, 홍보이사였는데 회사의 2차 전지 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또 홍보를 하면서 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을 소개하면서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해지기도 했다라는 거죠. 사세요 한 거예요. 이게 좋으니까 사세요. 2차 전지 사업 진출하고요, 홍보 막 한 거였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하면서 우리 뭐 자식분들 뭐 드릴 돈 결혼 자금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넣었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 회사 차원에서 뭔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첫 번째 무리했다. 사업 확장을 무리했다. 이를 위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회사의 위기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금양은 몽골과 콩고 광산에 투자하고 부산에 배터리 공장을 지었고요. 그래서 대규모 투자에 나섰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 가지고 2024년 9월에 4,500억 원 정도 규모의 유상 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네, 이게 안 됐어요.
이게 굉장히 뼈아픈 그거였습니다. 이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안 돼 버렸어요. 그게 안 됐어요.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023년도 하반기 들어서 전기차 캐즘 이거로 2차 전지 업황이 악화가 되고 또 무리한 자금 조달로 인해서 주주들의 또 반발을 불러왔고 그래서 금양은 지난해 2월 유상증자를 철회했습니다. 철회했어요. 그러면서 타격이 엄청났죠. 그러면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무리한 사업 확장, 거기다 유상증자까지 하려 했던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주주들의 반발과 그다음에 전기차 캐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취소한 겁니다. 네, 취소됐어요. 그러면서 또 공시 번복을 이유로 또 금양을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뭐 했습니까? 지정을 했죠. 그러면서 벌점 누적에 따라서 관리 종목으로도 지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뭐냐? 불법 공시, 공시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허위였다. 이런 것들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금양은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 이러한 논란 끝에 불성실 공시기업 법인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부풀렸다. 그래서 애초에 4천억 원대와 1,600억 원대로 추정을 했던 몽골 광산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추정치를 불과 1년 만에 66억 13억 말이 안 되죠. 4천억이 66억, 1,600억이 13억으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금양이. 네, 이해되시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공시를 불법 공시, 그러니까 불성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리고 정확하게 해야 주주들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리하게 왜 사업 확장을 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 피해 본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됩니까? 회사 차원에서 뭐 어떠한 보상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 종목 지정되고 이렇게 뭡니까? 실적 추정치까지 부풀렸는데 이걸 어떻게 4천억이 66억이 되고 4천억이 어떻게 66억이 되고 1,600억이 어떻게 13억이 됩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참담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결국에. 예, 이게 이제 금양의 월봉인데 이게 얼마였어요? 이게 2004년도에 금양이 최저로 빠졌을 때 이때가 198원이었어요. 동전주였다고요. 그런데 얘가요. 얼마가 됐어요? 2023년도 7월에, 즉 20년 뒤죠, 20년 뒤에. 19만 4천 원이 됐습니다. 물론 뭐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그 이상도 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때 여러 가지의 리스크들이 계속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 거래 정지되고 상장 폐지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도 없어요. 쫙 올리고 나서 뭡니까? 예.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뭐라 그러냐면 뭐 높이 있는 것도요. 실적이 나오고 그 완전하게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사업도 오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코스피에 있는 그냥 그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쫙 이런 현대차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마음이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금양의 재무가 이래요. 물론 2021년도, 2022년도에 이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보시고 나서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했죠. 그죠? 깨지기 시작했어요. 깨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유보율이나 부채 비율도 부채 비율이 160은 돈이 없어요, 회사에. 회사에 돈이 없잖아요. 유보율이 이렇게 낮다라는 것은 회사에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부채 비율이 168인데 유보율이 280이고 부채 비율이 130인데 유보율이 240이면 이게 돈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유상증자 받아가지고 투자하려고 했던 거겠죠. 그죠? 예, 그죠? 예, 그런데 무리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정필승의 0.25 법칙, 정필승의 뭡니까? 이거 제발 이거 좀 보라. 그래서 제가 유보율은 뭐라 그랬습니까? 유보율. 유보율은 1000%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1000% 이상이 되는 게 정말 좋다라고 했죠.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미 저기서 1000%. 그러면은 부채 비율은 얼마나 그랬어요? 부채 비율은. 부채 비율은 150% 미만이 되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조건 흑자여야 된다라고 했죠. 흑자여야 된다. 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막 올라가니까 적자 기업들을 막 3년 연속 적자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시장은요. 시장은 우리에게 냉정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이러기 힘들어요. 시장 굉장히 냉정해요. 그러려면 일단 펀더멘탈,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왜 안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죠? 예.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3년 연속 적자, 4년 연속 적자 기업을 버젓이 여러분들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나와서 신대가에서 여러분 이거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뭐 매출액은 영업이익은 무조건 흑자여야 된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매출액도 우상향, 영업이익도 우상향, 부채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유보율은 점점 커지고 EPS도 점점, 주당 순이익도 점점 커지고 BPS도 점점 커지고 PBR도 점점 높아지는 거. 그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그게 뭐다? 그게 우량주인 거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실적 내서 가져와봐. 실적 뭐는데? 실적 보자. 물론 1년, 2년은 적자일 수 있다 그랬어요. 업황에 따라서, 그죠? 그런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실적 가지고 와봐. 그렇게 기술력이 좋고 그렇게 잘 나가면은 실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니. 그런데 실적이 안 나오고 뭐 성장성만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거 기술 특례 상장.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신규 상장주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2년 동안은. 예,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특히 기술 특례 상장주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펀더멘탈을 깨는 거는 종목이 아니에요. 펀더멘탈이 깨진 상태는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종목이 아니야. 2년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3년, 4년, 5년, 6년 이거는 종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감하게 내쳐야 됩니다. 왜? 실적이 그래도 나오는 종목이 주가가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런데 적자 기업들은 그냥 그대로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방을 견조하게 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아까처럼 그런 3년 연속 적자 기업, 4년 연속 적자 기업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정필승은 어떻게 했냐? 이렇게 나와서 직접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노팀. 제가 수익률 대결 편입했던 종목입니다. 예, 목표가 당연히 뚫었고요. 예. 그래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걸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뉴스도 나왔고. 예. 그죠? 자, 이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다 이제 나노팀에 대한 뭐 스페이스 X 거기에 게필러 그거를 갖다가 뭡니까? 예, 샘플을 갖다 공급을 했는데 일단은 아주 IB 투자가 여기에 2대 주주예요. 2대 주주입니다. 아주 IB 투자가 2대 주주예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 차단 그 패드라고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열 차단 그 패드 그 부분이 결국에는 또 10년 이 10년 여기에 이제 첫 양산을 시도를 했다. 출하가 됐다. 그 부분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이게 올라왔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기준봉 해서 기준봉을 들고 나왔죠. 기준봉 매매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준봉의 종가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오늘의 종가. 이 기준봉의 종가입니다. 사줬죠? 그죠?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여기서 밀죠. 사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들어 올렸습니다. 15,000원.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익절을 했어요? 익절을 왜 했냐면 수익률이 26.83%인데 왜 익절을 했냐면 여기 15,000원 구간이랑 16,000원 구간이 여기가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거든요. 여기를 뚫어서 여기를 안착을 시켰으면 이렇게 안착이 됐으면 전 들고 갔을 거예요. 들고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는 매물대가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더 슈팅이 22,000원까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밀려서 그냥 바로 익절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되죠. 오늘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예, 이런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 드디어 상한가를 갔죠. 27만 원이 목표가였습니다. 제가 LG전자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요거 이제 둘 다 수요일이에요. 둘 다 이번 주 수요일, 이틀 전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보시면 기준봉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준봉의 종가부터 중심가, 시가를 1대 2대 4로 분할 매수해라. 비중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비중은. 가지고 있는 전체 금액에서 뭐 10%. 근데 많이 하시면 안 되죠. 한 10%? 5%? 10%? 요 정도만. 그렇게 해서 기준봉은요. 뭐냐? 급등이 되고 급락이 돼요. 그게 기준봉 매매입니다. 네, 무서우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할 매수해야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종가에서 한번 샀던 게 이렇게 갔던 거고 눌림 줬는데 여기 종가에서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상이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날 말씀드리고 이날 매수를 했거든요. 왜? 여기 이 상한가 갔던 이 종가를 얘가 똑같이 한번 보세요. 똑같이 23만 5천 원이었어요. 지지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23만 5천 원에 사지고요. 중심가까지 내려왔으면 원래 분할 매수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잖아요. 원래란 분할 매수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존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게 오늘 상을 갔죠. 그거는 아까 재료가 다 있었죠. 젠슨왕과 구강모 회장님과의 만남. 그 부분으로 인해서 피지컬 AI에 대한 부분 어떻게 논의가 될 것이냐 라는 거예요. 아이작과 클로이드가 어떤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와서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놈이 더 가는 장세예요. 대형주들. 그래서 주가 탄력성이 상한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종목이든 작은 종목이든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 간다. 자, 좋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찌됐든 지금 뭐 전반적인 흐름이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포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요 끝나지 않았어요. 일단 종전이 있죠. 종전 협상되면 그냥 막 보셨잖아요.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전장 오고 나서 갑자기 막 10%씩 이상 막 올라가는 거. 그렇게 또 시장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지금 코스닥은 너무 과매도 상태입니다. 엄청난 과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월요일에 또 저는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더 힘내시고 내일 또 주말입니다. 내일 주말 가족분들과 행복한 또 시간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데일리온의 정필승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